안녕하세요. 중소돈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2.25%, 코스피는 1.21% 하락 마감하였어요. 코스닥이 특히나 시장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최근의 이 흐름에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만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 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나눠서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받는 흐름이 많았다. 즉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감망을 했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양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자리가 아니라 코스닥이 가볍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양상의 그림상 현재의 그림이 코스피와 키를 맞췄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밀렸던 대형주들은 적당한 수급을 넣어서는 뭐한다?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만주를 팔더라도 삼성전자는 1%, 2% 그에 비해서 기존부터 이 대형주들은 많이 눌렸고요. 이 자리에서 더 이렇게 누를 자리가 모자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량 가지고 웬만하면 박스를 바닥에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가볍다라는 거죠. 즉 만주 가지고 코스피는 할 수 있는 이 대형주를 누르기에는 한계치가 있어요. 기껏해야 0.23% 정도, 4% 정도까지 위아래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코스닥은 같은 물량으로 최소 3에서 5% 이상을 차이 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흐름이 조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강하게 눌러야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좀 생각이 빠르시겠죠? 삼성전자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고. 그죠? 아무리 많이 눌리고 해도 그 안에서 잡아놓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자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움직임에 한계가 없다. 그만큼 오늘 20%가 빠져도 내일 30% 올릴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20% 빠지면 내일 20% 올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만큼 똑같은 하락이더라도 10주로 이만큼을 하락시켰으면 위로 올릴 때는 20주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5주로 내리고 2주로도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그래서 코스닥의 하락이 크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조정의 폭이 단기 박스를 때렸고 바닥을 비해서 현재 자리가 어느 정도 한 30%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럼 남아있는 20% 정도가 아직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를 78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게 아니면 795포인트 지금의 자리죠.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예요.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지지받고 반등을 할 거냐, 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 비해서 코스피 여기 갭자리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왔고요. 요 박스에 오버슈팅 자리와 언더슈팅 자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지 받으면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 지지 못 받으면 어디? 요 밑에 박스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밀릴 확률이 있다. 그죠? 꼭 2420
2430에서 2420까지는 열어도 돼. 꼭 이 자리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어정쩡하게 2445에서 2450포인트에서 지지 받을 건지, 그 자리에서 지지 받으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지지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버스는 결국 올라올 자리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 2950포인트 확인할 거고, 넘어서면 3000원 부근인 거고요. 이제는 또 30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버티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다. 결국 현재의 자리는 또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드는 자리예요. 기존에 여기서 횡보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다. 위아래로. 이 자리에서 2950원을 버텨내느냐, 혹은 3000원 위로 뚫어내느냐. 그럼 3000원 위로 뚫어내면 요 위에 대한 박스를 다시 한번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밑에 박스, 위에 박스, 여기는 오버슈팅, 언더슈팅 자리. 그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모 아니면 도의 자리다. 내일 혹은 모레 안에 위로 갈 건지 다시 밑으로 횡보할 건지를 결정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번주 수요일날 곡물주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고냐 스톱이냐 맞나요? 이때 말씀드렸었죠. 17일날 고냐 스톱이냐. 그죠? 시장에 역행하는 테마주, 사료, 곡물주 더 갈까요? 반기 반등일까요? 그 역할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상승이 나오는 거. 즉 시장이 빠져야 이 종목은 간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 현재는 뭘로? 곡물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저항 때까지는 좀 강하다 싶을 수 있는 종목들은 확인을 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탑,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그런 종목들, 좀 강했던 종목들은 단기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자리인 거고, 이제는 또 기존의 흐름 다른 종목들처럼 고려산업이냐 그런 종목들처럼 이제는 버텨줄 거냐 지켜주지 못할 거냐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신성홀딩스 같은 종목도 요 자리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요 자리가 하나의 중심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값. 그러면 다시 한번 1800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500원 자리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고, 이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11,800원과 12,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그 다음에 오버슈팅 자리가 13,000원대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로는 이 자리가 이 종목의 중심값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순간 이 다음의 중심값은 어디? 이 자리로 올라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좋지 않으면 이 자리 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종목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KCPD랑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네요. 그죠? 기존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3,6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니까 옆으로 횡보했고, 그러면서 오늘 한번 슈팅을 내면서 위에 있는 박스권의 하단부를 뭐했다? 때렸다. 그리고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뭐한다? 갭이 뜬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일 4,400원
내일 웬만하면 4,600원 위에서 시장을 반영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예상대로 4,400원대에서 움직일 거냐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은 4,600원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4,600원에서 4,700원대. 요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거고, 요 자리 위로 지지를 한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5,000원대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혹은 이 자리를 못 넘긴다. 그러면 다시 눌릴 때 어디 4,250원 위에서 안착하느냐. 결국엔 요 안으로 들어서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번에 수요일날 했던 거를 좀 빼고 생각을 좀 한다면,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좀 대장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환탑이 먼저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리니까 한일사료가 그 다음 움직이다가, 한일사료도 찍고 밀리니까 그 다음 미래생명자원이 움직인 그림이에요. 결론적인 건 이 종목은 기존에 제가 다루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그림상에서 흐름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올라와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하나와,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그 다음 고점을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자리,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박스의 흐름은 좀 다르더라도, 아니면 이 박스의 흐름을 좀 더 올릴까요? 어차피 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현재 자리는 뭐다? 박스권의 흐름이다. 요 박스권의 중간값인 7,500원을 뚫어내냐 뚫어내지 못하느냐의 관점이고, 이 자리를 못 뚫어낸다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6,7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다. 하지만 6,700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6,800원을 손절잡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 없다. 어차피 갈 놈이라면 6,8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한번 조정받고 윗꼬리 달고 다음날 강하게 뚫어 올려야 돼. 그게 아니라면 내일 바로 가야 돼. 얘는. 내일 바로 가야 된다. 내일 못 가고 누른다. 그럼 다음날 무조건 6,800원 부근을 지지하고 위로 한번 쳐야 돼. 오늘의 고점을 뚫어내는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는 뭐하는 자리? 소화하는 자리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자리를 소화해야만이 간다. 즉 내일 바로 친다면 내일 8,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아래 어디까지 열어놓고 내려놓고 봐야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것도 곡물 테마인가?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한일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곡물 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일학이 곡물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질소, 제조, 화학 비료로 들어가네. 비료. 화학 관련주긴 하지만 아연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는다라는 건데, 아연 때문에 그런 건지, 실제적으로 원자재,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한 파동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건지. 근데 좀 애매한 건 곡물주들이 움직일 때 얘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다른 곡물 테마들보다 수급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하다? 조금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도 훅 올라갔다가 훅 밀릴 때 이런 종목들 살포시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확률도 많아요. 그죠? 대주주 물량도 많고 시총은 되게 낮다. 그렇지만 현재가가 2만원대다. 그러면 눈에 봤을 때는 좀 시총이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죠. 다른
뭐 고려나 요런 애들보다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 생명자원보다 작은 시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방향도 아주 우상향이고요. 신고가를 뚫어내진 못한 자리지만 현재 자리에서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은 이제 22,000원 단기적으로 손절 잡고 종가상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다. 좀 길게 본다면 오늘의 시가 자리 21,200원 정도.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못해도 25,000원대는 한번 확인하러 갈 거고, 요 자리를 뚫어내면 신고가로 가는 거고요. 못 뚫어내면 뭐한다? 박스권의 흐름을 당분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가는 놈들이 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확인하고 눌린 애들이라면 아직 뭐 움직이지 못한 그런 종목들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수급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종목은 오늘의 저점 자리 2,550원을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2,800원에서 2,900원대 정도를 한번 확인하러 간다. 대신 확인하러 가는 확률은 커지지만 이 종목이 수급이 강해질 거라는 확률은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뒤따라가는 뭐 3등주, 4등주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얘가 강하게 쳐올리는 그림은 시장이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움직였던 뭐 한탑이든 고려산업이든 한일사료든 뭐 미래생명자원이든 이런 대장주들이 한 번 더 슈팅을 내놓고 나서 쉰다라는 보장, 즉 조정이 아니라 눌림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 종목이 그때는 강하게 쳐올릴 거다. 그 전까지는 흐지부지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음으로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유럽이 좀 위험하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나오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해서 곡물과 천연가스 둘 중에 누가 대장을 할 거냐, 얘 문제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천연가스가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왜 곡물은 뭐 수출길이 다시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천연가스는 가격이 계속 급등한다 그러죠.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조정을 뭐하고 있다? 소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이 종목이 더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진 않다. 그러면 이 종목은 크게 봤을 때 6,400원과 5,250원의 가운데 갇혀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심값이 어디? 5,840원이에요. 그죠? 그럼 이 5,84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한 번 더 고점 확인을 7,000원대까지 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다시 5,250원, 5,300원대를 확인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익 관점과 단타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5,850원이 단기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은 당연히 갭이 떴던 요 자리죠. 5,600원대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이 힘의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마찬가지의 기준이죠. 대성에너지도 13,500원 유지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길게 보더라도 이 종목은 13,000원 1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이어간다. 그리고 위로 16,500원 뚫어내는지 체크.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3,600원 정도 되겠죠? 요런 관점이다. 그럼 지금은 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 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버텨야 된다는 거. 음봉이 많이 나왔죠. 적은 돈으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음봉 나오고 여기서 양봉 하나 떠줘야 매물 소화가 끝.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계속 저점을 갱신한다. 그럼 뭐다? 아, 매물 소화를 못하고 누군가는 털고 나간다. 포기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